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983년에 생긴 유럽국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된 매우 민첩한 쌍발 엔진의 다목적 선미익 삼각입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4개국이 1983년에 컨소시엄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된 전투기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타이푼은 다른 주요 최신 전투기들 예컨대 프랑스의 다소, 라팔과 스웨덴의 사부 제임즈 그리펜과 많이 닮았습니다. 민첩함, 스텔스 능력과 진보된 항공 전자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기원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의 고등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미래전장의 환경을 생각하여서 보다 좋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의 컨소시엄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시제기의 초도 비행은 1994년 3월 27일에 있었고 최종 생산 계약 체결 수량 영국 232대, 독일 180대, 이탈리아 121대, 스페인 87대. 생산은 다음과 같이 할당되었습니다. 2002년 7월 2일 오스트리아 정부는 타이푼을 그들의 새 제공 전투기로 선정하고 2003년 7월 1일 타이푼 18대를 구매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제공 전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다목적 운용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공 전용기로 개발된 여러가지 기체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반매입식으로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동체 하단에 착륙 장치와의 간섭을 피해 장착합니다. 주위궤도 역시 좌우 각기 4개소의 무기 정착점을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동체 하부에도 무기 장착점이 존재합니다. 유로파이터 5의 반매입식 장착 방법은 내부 수납식인 스텔스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RCS 저감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주익이 저 구조로 설계되어 매우 민첩한 공격 능력을 가지며 저 구조에서 오는 주익과 동체 접합부의 단단함은 착륙 장치가 주익에 설치되거나 고중량의 무장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익형 구조는 지상에서 방사되는 레이더파에 대한 반사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삼각익을 채택해 상대적으로 고속 안정성과 항속거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무장 장착점의 배치 간격이 넉넉한 장점이 있고 삼각익 특유의 넓은翼면을 활용한 공력 성능 역시 뛰어납니다. 가변형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배기구까지 이어지는 긴 동체의 장점을 살려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앞뒤로 각기 2발씩 반매입식으로 장착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엔진 역시 긴 동체의 장점을 이용하여 제연소기 부분이 길고 크게 설계되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지상 공격 능력의 단계에 있는 유로파이터는 넉넉한 기체 설계의 장점을 살려 생각보다 쉽게 지상 공격 능력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공대공 미사일인 스칼프와 타우러스가 장착되며 지상의 이동 표적을 맞출 수 있는 헬파이어와 유사한 능력의 브림스톤 역시 장착 가능합니다. 브림스톤은 헬파이어보다 상대적으로 소형으로 다수를 장비하는 것이 가능해진 정밀 공격 미사일입니다. 또 유럽 각국은 사거리 100km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배치 단계에 있으며 AESA 레이더 역시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유로파이터에도 트렌치 3부터 탐지거리 150km 이상의 AESA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실제 전투기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시간당 유지비가 가장 비싼 전투기로 통합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시간당 1억 2천만 원을 넘는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상 구입을 해놓고도 실제 가동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109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은 불과 8대뿐이라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유지비가 시간당 5,2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배가 넘는 시간당 유지비가 드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합작해서 만들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솔직히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입니다. 한 해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005년 영국에서 있었던 가상의 공중전에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15 전투기를 2대나 격추시켜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로파이터 2대와 F-15 8대가 대결했던 2010년의 대결에서는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럽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합작해서 만들다 보니 개발기간 9년으로 늘어나고 실전 배치도 연구 시기부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가격과 유지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당 가격이 9천만 유로입니다. F-35E가 1,000억 원 수준인 것을 보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매우 고가의 전투기입니다. 이는 당초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생산량을 1,000여 대 예상했지만 623대가 주문되었고 현재 배치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563대만 실전 배치되다 보니 생산 대수가 적으니 당연히 대당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우리나라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사업의 1차, 3차에 참여했으나 1차 때는 F-15K의 3차 때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E 고배를 마십니다. 아무래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제공전용 전투기다 보니 우리 공군이 요구한 멀티롤 개념의 전투기가 아니고 또한 막대한 대당 가격과 유지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작기 조립 중인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로 시작했다. 지도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국가 전체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국가들과 해상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해군력과 공군력이 무척 필요하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날아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전투기가 무척 절실하다 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자국 전투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KF-X 사업을 시작하자 20% 지분 참여 조건으로 공동 개발에 들어왔다. 총 개발 사업비 8조 7천억 원 중에서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경제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더니 어느새 누적 미납금이 5천여억 원이라고 한다. 이 상태로 다을 달까지 가면 미납금은 11천억 원 더 늘어나 총 6천여억 원이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부담한 금액은 고작 2천억 원 정도인데 5에서 6천억을 미납한 상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가관이다. 일단은 돈이 없단다. 자기네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개발에 보탤 돈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분담금을 대폭 감소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기술을 대폭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단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사겠다고 여기저기 전투기 판매 국가를 들쑤시고 다니는 모양이다. 러시아의 수호이는 물론 프랑스 라팔, EU의 타이푼 등 엄청 견적을 받고 있단다. 한마디로 한국 전투기 사업에 대해 한 발 빼면서 흥정을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딴지를 거는 주체가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며 현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한다. 지네들 내부의 정치 관계는 알아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 맺어진 군사적 협력 계약의 장관이 방해하는 꼴을 대통령이 그냥 보고 있는 것도 참으로 거시기한 상황이긴 하다. 우리 협상단이 인도네시아로 입성하며 부담금 관련하여 협상을 한다고 하니 이제라도 밀린 미납금을 다 받아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까짓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의 파트너로서 없어도 그만이지만 KF-X 반대론자들에게 주어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인도네시아 측도 판을 깰 생각이 아니라면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고 서로 협조하여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된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협조하길 당부한다. KF-X 하루빨리 날아올라라. 각국은 지금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경쟁전. 세계 군용기 시장은 늘 치열한 경쟁이다. 그 가운데 전투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지만 제작사들도 많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총성 없는 공중전이다. 전투기 대량 구매에 나선 인도.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는 단연 인도다. 인도 공군이 노후한 미국 전투기들과 재규어, 미라주 전투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 114대에 달하는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투기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수량이다. 대수가 많은 만큼 현재 이 사업에 보잉 FA-18F, 다소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록히드 마틴 F-21, 미코얀 미그 35, 사부 제임즈 39위, 수호이 수-35 등 서방 전투기는 물론 동구권 전투기 제작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인도 공군과 함께 해군도 올해 중 57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 요청서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전투기 제작사들이 인도 현지 생산 등 다양한 옵션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F-35 놓고 고민. 캐나다 공군은 노후한 CF-18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총 88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공군에 따르면 늦어도 오는 2022년까지 기종 선정과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보잉 FA-18F를 비롯해 록히드 마틴 F-35E, 사부 제임즈 39E 등 3개 기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때 F-35 도입이 유력했지만 정권 교체, 경제성 등 변수가 생기면서 F-35 도입이 요원해진 적도 있었다. 현재 캐나다 정부를 이끌고 있는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지난 2015년 대선 당시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후 공약을 보류했다. 반대로 이전 정부를 이끌었던 보수당 스티브 하퍼 총리는 F-35 65대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용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21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총 60에서 90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신 일본은 해외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자국 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앞서 스텔스 기술 실증기인 XE를 개발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스텔스, 비행저, 추진 기술 등을 시험했다. 특히 일본은 당초 이 XE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검토 끝에 일본이 개발을 주도하고 미국과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계획대로라면 일본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전투기 전력으로 F-35E 10여 대, F-15J 150여 대, F-2A 60여 대, F-4EJ 50여 대 등 28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 중인 가운데 F-35E 및 F-35B 147대를 주문한 상태다. 핀란드 F-35 전투기 선호. 핀란드 공군은 약 114억 유로를 투입해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존 FA-18C 호넷 전투기를 대체할 64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에 록히드 마틴 F-35E, 보잉 FA-18F 및 EA-18G, 다소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그리펜 EF가 입찰에 참여 중이다. 대신 현재 핀란드 공군은 F-35E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경 최종 기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올해 신형 전투기 기종 결정 FA-18C와 F-5E를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 공군도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위스 공군의 항공 전력을 현대화하는 에어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약 65억 달러를 투입해 최대 40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이 사업에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이 FA-18E/F, F-35E 등 5개 기종이 경쟁 중이며 계획대로라면 올해 최종 기종을 선정한 후 오는 2025년까지 신형 전투기 도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